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힌트 얻고 계실까요? 인사부터 나눠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은희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대단한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코스피는 플러스권 유지를 하는데 내리는 종목이 많아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역시나 쏠림이 오늘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총 상단주의 플러스, 특히 시총 상단주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속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오늘도 좀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고 있는지 리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깐부의 그 추억의 단어를 꺼내볼까요? 현대차와 네이버로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정리 도와드리죠. 목표 주가가 1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는 현대차. 그렇다면 지금이 빨리 사놔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인지 모멘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 젠슨황 만남 후에 더 가속 랠리를 다 해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거든요. 그때 치킨 회동 있고 나서 달렸었던 현대차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회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더 모멘텀 강도가 더 살아나는 것인지 싶기도 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젠슨황 이슈가 오늘 뭐 시장 전반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GTC 타이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방한을 해서 뭐 여러 그룹들의 총수라든가 이런 뭐 이제 회동들을 가지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 뭐 어떤 달라진 점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오늘은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가 이제 120만 원까지 상향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이제는 AI 로보틱스를 결합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재평가 과정에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아틀라스 관련된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의 기술력은 특히 이제 산업용에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사실 현대차의 주가를 봤을 때 최근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어디였냐 하면은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둘러싼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그 자리가 거의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뭐 70만 원대 위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뭐 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방향성에서는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문제 없었고, 사실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딱 60만 원 이하까지 확인해주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딱 21선이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젠슨황 만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속도가 실릴 수 있겠다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윤혜림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요, 한번 갈 때 현대차는 꾸준히 갔었고 오늘 외국인 들어오지만 기관이 6거래 연속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전고는 잡겠구나. 지금 77만 4천 원 확인되는데 이 자리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열린 매수 이어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야 되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피 1만 피 가려면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제 누구 하나 100만 원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 스타트를 저는 모비스가 끊어줄 줄 알았는데 오토에버가 끊어주게 된 것 같죠.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그룹주 내에서 사실 이제 오토에버 어쨌든 슈팅 나왔고 100만 원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말일이고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로봇주 관점으로 계속 현대차 그룹주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토에버도 많이 상승을 했고 모비스도 갔고, 상대적으로 안 간 게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글로비스 뭐 기아까지 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차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보고, 뭐 본주가 100만 원 당연히 따라가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술적
그룹주적으로 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상방이 더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고민이 된 부분은 과연 6월에도 정말 코스닥이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대형주로 쏠릴 것인가?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뭐 LG 이노텍 가면서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지금 자리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오늘 자리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야 되는 이유들이 생긴 구간에서 싸게 사고 싶다라는 욕심보다는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자도 괜찮을 법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제1의 간부가 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었다면 이제 제2 간부라고 불러볼까요? 다음 종목 네이버 통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주로서 묶어본다면 일단 스노우플레이크가 보여줬기 때문에 근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젠슨 황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제2의 간부로 LG 구광모 회장 또 네이버 이해진 회장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네이버도 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후장인데도 두 자릿수대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장기 이평선에서 뚫어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차트상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만난 이후에 주가 부용 스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이게 가장 고민입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는 워낙 지금 시장에서 투자들을 많이 실망시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강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눈이 잘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뭐 이런 그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신경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먼저 작용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방아쇠에 당겨준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그 급등세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물론 좀 더 뜯어보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소프트웨어주들이 다 간 건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중요한 키는 AI죠. AI를 어떻게 이제 잘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젠슨왕과의 어떤 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제 명확합니다. 네이버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AI 수익화가 확인이 돼야 돼요. 뭐 지금 이미 뭐 글로벌 빅테크들 중에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또 최근에는 뭐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AI에 대한 수익화가 서서히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렇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열에 좀 끼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을 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모멘텀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인 거고, 일단 향후에 저는 조금 더 그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은 좀 두 가지의 어떤 요인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엔비디아의 협력 그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작용한 자리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네이버는 실적, 숫자에서 확인해줘야 하고, 그 숫자에서 확인해줘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가 아니라 AI 수익성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관망입니다. 그럼 오늘은 스토리성 수급이라고 한다면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 거래량일 것 같아요. 작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점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장기 입형을 돌파시켜주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긴 한데, 윤 대표님 기술상 어때요? 네, 저도 오늘 네이버 질문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질문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기업 자체를 두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아직 좀 확인해 볼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지금 뭐 자리도 그렇고 사실 지금 수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를 상승을 시켜주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본절 왔다, 여기서 손절했다 아마 많으실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대량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241선 약간 좀 밑꼬리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여기서 좀 무시할 만한 수급은 아니다. 지금이 대형주 수급 쏠림 장세이기 때문에 뭐 사실 6월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월 그대로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의 수급이 쏠리면 저는 너무 시장이 피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환기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수로 보되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목표 주가를 뭐 한 보자라고 했을 때 좀 30만 원 이상으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주봉상 지금 HTS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약간 단기 고점 저는 한 28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단기 외국인 수급 이슈로 좀 상승, 약간 좀 스윙으로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카오가 그래도 같이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이버가 고민해서 매수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오늘 투신 쪽이랑 기타 법인에서는 좀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는 잡히거든요. 일단 카카오가 지금 RSI도 26 정도인데 예. 저점 이제 4만 원 깨면서 최저점을 찍었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깐부 리스트에 그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는 이제 더더욱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네. 대 AI 시대에 뭔가 보여줄 것들이 없고 그리고 약간의 파업 노이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기업 자체도 아직은 좀 들어갈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오늘 뭐 수급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랑 같이 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이 하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럼 네이버가 간다고 카카오가 따라가겠지? 이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어서 지금 네이버가 상승한 건 좀 다른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카카오랑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분리시켜서 보자 의견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제슨황 내러티브와 함께 네이버는 일정 부분 좀 조금 비용이라도 같이 가보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주 포함해서 시총 2천조 원 돌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8%대 강세 나타나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면서 여러분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더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MSCI 리밸런싱 종가상 만들어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력과 함께 더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죠. 어느덧 2천조 원 돌파입니다.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기관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보고 있는 쪽 오늘은 LG가의 파티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LG전자 의견 받아볼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삼성전기까지 같이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 잔치가 나오고 있는 LG동네부터 보죠. LG CNS가 먼저 보여줬고요. 그리고 LG전자까지 갔는데요. 그리고 200만 원을 보여줬던 삼성전기는 여기서는 수급을 절대 뺏기지 않는구나까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삼성전기 얘기 나눠볼게요. 이동훈 대표님. 네.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온갖 키워드들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무라타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도 하나의 동인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이거 철저하게 보유자 만족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희에게 같은 키워드로 어떤 걸 봐야지 따라갈 수 있을까, 포모를 안 느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장에서도 MSC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어제 대장은 사막 콘덴서였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기가 가다 보니까 예.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들도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어떤 동반 상승을 보이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모텍 같은 기업들도 어제 강세해 보였고, 근데 오늘은 사막 콘덴서가 다 안 좋아요. 삼성전기만 다시 가는 맞아요. 날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확실히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대장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그 전문가 계셨는데 결국 오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쇼티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하신 분 저도 거기 동감하거든요. 예. 사실 삼성전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부들 MLCC 또 이제 FCBGA 전부 다 이제 쇼티지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쇼티지가 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메모리 반도체가 걸었던 길을 갖다가 이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MLCC라든가 기판이라든가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전기가 단기에 저는 목표가가 가장 강하게 빠르게 오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목표가를 지금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목표가를 한 3배, 4배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여전히 상향 추세인데
주가는 지금 목표가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좋은 건 다 알아요. 삼성전기 좋다는 건 다 알고 뭐 무라타가 일본에서 올랐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다만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자, 삼성전기를 210만 원에 살 수 있겠나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가격대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좋고, 뭐, 수급도 좋고, 다 좋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속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자리에서 선뜻 뭐 이게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는 일단 다른 동네에서 좀 더 기회를 찾아보자. 뭐 사실 그런 예. 것도 있고요. 뭐 예. 어제 오늘만 막 놓고 봤을 때 이틀 동안 거의 한 30% 올랐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예. 저도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 매 월별로 올해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변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6월에도 이런 장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 확실하게 그 자신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6월 장의 색깔을 좀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5월 장의 가장 히어로는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예요. 예.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6월에도 이런 장이 나올까라는 그런 먼저 고민부터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삼성전기는 저는 일단 오늘은 관망입니다. 네. 가던 방향이 6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컬러감이 맞을까를 확인해도 늦지 않고 속도 조절이 안 그래도 필요한 기술권 레벨권까지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윤 대표님, 저는 신기한 게 삼성전기 사실 기관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금투성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ETF로 지금 많이 삼성전기 포함되어 있는 상품군에 이렇게까지 주가 부양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오늘 독특한 게 연기금이 가수급상 그동안 안 사다가 오늘 들어와요. 이 자리에서 들어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연기금 돈 많이 벌어서 뭐 사도 되나 약간 이런 관점이고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삼성전기나 뭐 하이닉스나 사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차라리 솔 AI 반도체 탑2 플러스를 사라라고 얘기를 한 게 거기 비중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원래 비중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삼성전자 이렇게 딱 지금 5월에 핫한 종목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ETF발 수급 유입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뭐 매수하란 말을 못 하겠고 저도 대표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6월에는 정말 코스닥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네이버가 선방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미 5월에 이제 이런 대형주로 돈을 많이 버셨다면 오늘이 이제 말일이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시 한번 6월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냥 우리가 뭐 RSI 상으로 봤을 때도 한 94 과매수권에서 저도 매수하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PER이 198배입니다. 뭐 돈 잘 벌고 뭐 기판값 올리고 알겠는데 저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되어 있다. 단기간에 너무나도. 지금 뭐 반도체는 PER 10배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누가 PER로 봐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는 건 알겠는데 상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가 뭐 9천만을 가게 된다면 결국엔 대형주 위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는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LG노텍도 그렇다면은 같이 관망을 보시겠네요. LG 이노텍도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 주가보다 지금 더 갔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죠?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보다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좀 동일한 관점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에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손절가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 정도는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이제 여태 많이 상승을 했고 LG이노텍이 이제 뒤따라서 더 갈 수 있다. 뭐 사실 지금 상황상 LG이노텍 목표 주가 뭐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나오도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내가 지금 기회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이노텍을 좀 손절가를 짧게 잡고 약간의 트레이딩 정도 그 정도로 의견이지만 그래도
좀 다음 조심하면서? 주를 보시는 게 예. 어떨까 싶습니다. 투신, 연기금, 금투가 LG이노텍은 역시나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LG이노텍 얘기 주셨고 지금 상한가 호가 두드리네요. LG이노텍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LG이노텍도 봤는데 LG전자를 보자고요. LG CNS 상한가, LG이노텍도 지금 상한가 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이미 상한가죠. 너무 대단해요. 오늘 LG 상한가 잔치입니다. 젠슨왕 효과가 이렇게 큰 것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월말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게 오늘의 이러한 폭죽을 좀 멀리서 바라봐야 할까? 이동훈 대표님의 뷰가 궁금해집니다.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LG전자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점에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에.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내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 저는 근데 오늘 상한가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거든요. 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시장이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쏠림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LG그룹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상한가 근처에 있는데 그만큼 젠슨황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전 네.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예. 못 하겠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구광모 회장하고는 거의 처음 회동이에요. 처음이죠.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LGAI연구원, 뭐 LG이노텍 이런 그 계열사들의 역량을 연계해서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AI와 관련된 그 연구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LG그룹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LG AI 연구원이라는 그 네. 이 조직은 굉장한 조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AI 모델에 있어서도 앞서 있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그 피지컬 AI 협력에 대해서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굉장한 내러티브죠, 사실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을 LG전자는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거운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인데 이걸 바로 상한가에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젠슨왕의 파괴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코스닥 전체 그 종목들의 등락을 보면은 전체의 82%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상승 종목은 1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대형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대형주 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 스타들을 발굴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기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이번 달에 발굴해낸 것이 LG전자하고 LG이노텍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다음 달에 네이버가 막 간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패턴들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그만큼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정말 극대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오늘 그 상승의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 삼성전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LG전자도 저는 속도의 문제는 역시 좀 부딪혀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뭐 지금 시간에. 30만 원까지. 예. 그래서 사실 오늘의 상한가 자리에서 좀 저는 사실은 약간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LG가 상한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다 지금 이렇게 가니까 LG도 당연히 LG는 예. 사실 지주사 중에서 못 간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LG는 오히려 붙이기가 쉽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거 못 갔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금 막 사고 싶은 거잖아요. 뭐 그러겠죠, 오늘장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예. 하지만 속도 조절을 기다리면서 네. 만약 대표님이라면은 지금 LG가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속도를 이건 기다리겠다. 사실 오늘은 철저하게 모멘텀 예. 플레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면 지금 LG전자는 강하게 적용시켜가는 건 알겠지만 지금 폭발적인 매수세가 LG그룹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중심이 사실 LG전자였습니다. 이전부터 액추에이터 내재화와 함께 로봇에 대한 키워드 품고 먼저 출발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인데 자, 윤 대표님, LG그룹주 내에서 여전히 우선순위 LG전자인지 좀 지금이라도 살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보신지도 궁금하고요. 로보티지를 보는 게 낫지 로보티즈요?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타보다 티즈신가 보네요. 스타가 좀 가고 있어 위치상으로 근데 로보티즈도 이제 좀 따라가줄지 않을까 싶고 로보스타도 뭐 진짜 바라는 대로 가준다면 뭐 따라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저도 오늘 상승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 막판에 더 파워가 세져서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뭐 사람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너무 사실
비이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오늘 ADR 상으로 팬데믹 이후로 지금 세 번째 과매도 시장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네. 양시장 모두가 아침에 거의 코스피가 100 몇 종목이 오르는데 정말 1000 몇 종목 정말 최대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포모가 와서 기존에 물린 종목을 던지고 이제 다시 대형주로 갈아탔는데 이렇게 됐을 때 6월에는 조금 시장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실적 잘 나오는 전력도 많이 빠졌고요. 조선도 많이 빠지고 방산도 시계열이 길어지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데이터는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까지도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정상화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오늘 5월에 갔던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G전자도 오늘 관망 의견을 드리고 차라리 로보스타, 로보티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얻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LG 붙은 종목보다 LG 지분 있는 종목군에서 그 힌트 얻어보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 종목까지 커버해 볼까요? 프로그램의 지금 매수 리스트를 보겠는데요. 와, 오늘 안 오르는데 사는 종목이 또 프로그램 쪽에서 집중이 돼서 대한전선 궁금해집니다. LS 일렉트릭까지 같은 색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근 대표님, 네. 사실 우리 전력전선은 나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을 개별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 해저 케이블 도면 유출 의혹 네. 사건과 함께 결국에는 대한전선이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뉴스 포함했는데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그 노이즈가 조금 예. 영향을 주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사실 뭐 전선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단계 너무 급하게 올랐죠. 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에 대한 지금은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뭐 전력기기 전선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뭐 대한전선만 놓고 보더라도 뭐 수주잔고라든가 이런 부분 여전히 좋고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멘텀 랠리가 강하게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그 조정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 정도면은 이제는 다시 접근해봐도 되지 반등이? 않겠나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저점을 확실하게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관망입니다. 44,000원 지금 저점 확인했는데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싶다. 근데 이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신호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표님 외국인 3거래일 매수고요. 연기금이 11거래일 매수입니다. 네, 그들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이제 예. 좀 이제 싸질 때 매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우선순위대로 잘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기 한 61선까지는 안 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업황의 변화가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차라리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는 거래량과 상승이 있을 때 사도 저는 무방하니 지금 이렇게 빠지는 차트는 웬만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니까 저도 관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전력도 전력에 있는 돈까지 빼서 반도체를 산 장이거든요. 결국엔 저는 그래서 이 전력 전선 변압기 쪽이 지금 다 빠지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LS에서 공시를 그죠. 좀 잘못했다는 이유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20만 원 선, 20 지금 4만 원도 잘 지키고 있어서 차라리 대한전선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네.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종목을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전력 쪽도 좀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담아놓을 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대한전선은 진짜 스키장 상급 코스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줬던 LS 일렉트릭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흐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 윤혜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